대상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는 항상 갑자기 일어나죠. 그렇게 일어날 때 보면 자주 이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그 번뇌의 마음 뒤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그런 고정관념들이 많은 경우 과거에 본인이 어떤 특정한 경험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번뇌가 점점 더, 그 번뇌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들을 볼 수 있을 때, 그럼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 옳은지, 그른지,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또 그것의 결과가 어떤지도 분명하게 보고, 이제 그게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때, 이제 다시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고정관념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될 때, 이제 마음은 점점 바르게 가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이해할 때 이제 발라지는 거예요. 바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바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르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점점 수행을 하다 보면 바른 것도 있지만 바르지 않는 것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것도 대상이잖아요. 바른 것이 대상인 것처럼 바르지 않는 것도 대상이죠. 바르지 않는 것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이해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것이, 그게 바르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그게 왜 바르지 않는지 이해했을 때 이미 이제 바르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이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수행의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물질이잖아요. 몸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는데, 몸을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 그때 마음에 아는 모든 것들은 4대죠, 4대. 그 4대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느낌을 보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몸,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몸이라고 하는 거,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100% 관념이잖아요. 또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 실제라고 하는 건 4대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관념으로서의 몸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대신에 4대 성질로서 일어나는 작용을 마음이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이라고 하는 건 그냥 관념적인 대상인 거지 알아차림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리라고 생각하고 머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리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이 실제로 알아차리는 것은 4대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느낌인 거죠.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는다라고 우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뭐 닭고기일 수도 있고 김치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 마음이 그 순간에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혀를 통해서 알아지는 맛이고요. 이 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보이는 대상인 것이고, 그리고 단단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체험하는 것이죠. 냄새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마음이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것, 마음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은 빵도 아니고요, 밥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대상이 일어나고 있고, 씹을 때 소리가 나고 있고, 냄새가 일어나고 있고, 맛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음식을 씹을 때 감각을 마음이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육문을 통해서 그러한 실제하는 대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금 내가 빵을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맛있다 이렇게 또 느끼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물질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마음으로 인식하는 그런 모양으로서 알 수 있는, 소리로서 알 수 있는, 부피나 크기, 색깔, 거리로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작용을 할 때 오온이 항상 함께 일어나잖아요. 알아차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색수, 상행식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물질적인 토대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적인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색수, 상행식이 계속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오온의 각각의 요소들이 각각 자신의 일을 하면서 특정한 마음의 작용들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일어날 때 수상행식이 다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그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물질도 이런 4대 요소 이러한 것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일어날 때 항상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는 그 무리를 깔라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거, 물질을, 몸을 본다,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지수화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수화풍이 바로 자연의 이치인 거죠. 여기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사람이 따로 없어요. 어떤 실체적인 존재는 거기 없죠. 그렇지만 일어나는 성질이 있는 거죠. 느껴지는 성질이 있고요. 몸도 마음도 이런 지수화풍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먹을 때 자꾸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을 때 음식 자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먹는다라고 할 때 마음이 주로 어디에 가 있어요? 음식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먹는 행위라든지 그 먹는 행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제 하는 그런 작용들보다는 음식에 많이 가 있는데, 근데 음식에다가 마음을 두면 100% 탐심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럴 때 뭐 보는 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뭐 생각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감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또 좋은 대상이 뭐냐면 그 아는 쪽에다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음식에다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는 쪽에 계속 관심을 두고 그쪽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먹을 때 마음가짐, 바른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그 센터에서 수행을 할 때 마음의 관심을 온통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처럼, 그죠? 법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먹을 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에다가 관심을 두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르게 먹는 거죠. 그렇게 먹으면 분명히 먹는 것에 대한 탐심이 없이 먹을 수 있고요. 먹는데 탐심 없이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호흡에 많이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요함에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호흡을 따로 보지는 않고 그냥 현재를 그대로 알아차림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마음이 아는 것을 계속 알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점점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한 번씩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확인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보살님. 호흡이라고 하는 세상에 지금 보살님이 예전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수행을 오래 해가지고 그 결과로서 마음이 굉장히 깊은 고요한 상태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상 진행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했듯이 지금 보살님이 선정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는 거라면은 가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 왜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알아차리는가?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아주 깊은 선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아주 깊은 사마디를 얻기 위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을 이해하는 이런 지혜의 마음은 중요한 거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의 균형이에요, 균형. 이게 이 균형이 없으면은 통찰지가 일어나는 것이 힘들거든요. 균형감인데 이 균형이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력의 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청정도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논장에도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죠? 보살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셨는데 그 수행의 방향성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계속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 개발되어지는 마음이 한쪽으로 개발된 거예요. 이 오력이 전반적으로 다 함께 개발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이제 주로 사마디적인 거죠. 그리고 사티도 개발은 되었겠지만 그 사티가 하나의 대상,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좀 꽂혀가지고 계속 개발된 거예요. 여러 가지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런 사티가 아니라,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경전 말씀 중에 개발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행에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호흡이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당연히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에 계속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의 대상,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사티는 좋아지겠죠, 그죠? 근데 그것의 결과로서 그 호흡 말고 나머지 대상들에 대한 사티는 약해지게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아까 보살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보려고 지금 현재를 알아차린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대로 알 수 있는 대로 알겠다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고 보니까 사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마음들이. 그죠?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근데 그전에는 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지조차 몰랐는가? 왜 거기에 대한 사티가 전혀 없었는가 하면 그 사티를 개발하는 방법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그 하나에만 꽂혀있는 그런 사티를 계속 개발하니까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살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호흡이라고 하나의 대상에 꽂히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냥 알아지는 현재를 알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아는 사티의 힘이 사티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좀 달라졌죠.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인데 본인이 느끼기도 좀 다르잖아요. 사티 할 때 느낌도 다르고 그렇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티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더 좋은 사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개발시키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사티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대상만 계속 알아차림했을 때는 다른 대상들은 잘 못 알아차리지만 그 하나의 대상만은 굉장히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뭔가를 수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딱 꽂혀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은 없는 거죠. 이게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이것 좀 그러니까 보살님은 특히나 집중하는 수행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를 다 알아차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보살님 의도한 건 아닌데 마음이 이걸 좀 붙들고 봐야 된다라 이런 생각이 이미 있어요.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순간에 마음이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럼 딴 데 갔어. 다른 쪽으로 다른 걸 이제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요 다른 대상도 이제 이걸 좀 자세하게 봐야지 하는데 또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은 그냥 지가 해야 되는 대로 하고 있어요. 자연적 이치대로 일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좀 이렇게 약간 불만족스러움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수행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있나라고 의심스럽기도 한 거죠.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사실 지금이 수행을 잘하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사티를 개발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사티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집중력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집중된 사마디를 개발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티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대상들, 그러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는 대로 아는 대로 그냥 계속 아는 그 사티. 그러니까 대상은 뭐든지 상관없어요. 대상은 뭐든지 상관없이 사티만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사티가 좀 그 사티의 에너지가 많이 안 느껴져서 좀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요, 그 마음의 힘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또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보살님은 워낙 기본적으로 그동안 수행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력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지혜가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력의 균형인데 예전처럼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스윙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사마디 쪽에만 너무 모든 그 힘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그 사마디만 너무 확 커지게 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 사티라든지 이제 다른 요소들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혜가 통찰지가 일어나는 데는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힘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의 힘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살님 같은 경우 지금 마음을 바로바로 대상으로 보니까 좋은 점이 좋은 조건이 되는 건데,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력도 마음이잖아요. 그죠? 사마디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고 사티 하는 그 자체도 마음이잖아요. 그죠? 사티도 마음. 그 수행자들이 처음에 수행할 때는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상태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티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때부터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지게 돼요. 내가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아, 마음이 수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사티 자체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위리아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느낌적으로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두고 수행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어떤지, 그러니까 뭔가 마음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오력을 대상으로 한번 수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이게 보면 위리아가 다른 것보다 너무 강해지면 들뜸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마디가 너무 강하면은 처음에는 그게 마음이 고요해서 좋은 것 같지만 점점 그 고요함에 빠져가지고 졸리기가 쉽죠. 졸음에 빠지고 멍해지기가 쉽죠. 그리고 사티는 있는데 다른 요소들의 힘이 전혀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알아차리고 하는데 뭔가 좀 멍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시고요. 좀 유의를 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그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살님.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견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견해가 내가 막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닌 거죠.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제. 그죠?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마음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에 집중하는 것만이 좋은 수행인 건 아니라는 거. 좋은 수행이라고 할 때 그게 꼭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행 방법이 다른 것은 왜 다르다는 것은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도 다르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선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냥 알아차림을 개발시키는 수행은 통찰지를 개발하는 수행이에요. 지금 법을 이해하는 그 통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면 계속 사티 힘을 계속 키워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수행에 대한 이런 개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점점 약해지고 수행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이제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막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조금씩 이제 다른 수행에 대한 다른 체험들을 해가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이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거 우리가
강한 집중이 좋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수행자한테 굉장히 강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되죠. 그죠? 물론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게 맞는데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 올바른 위파사나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수행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제 말의 의미는. 요즘은 내가 의도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머리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의 관심이 많이 기울어지는데 근데 자선을 할 때는 딱히 그렇지 않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이 머리 쪽으로 마음이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가볍게 알아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마음이 보살님 그 일상에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이 이제 자꾸 머리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머리의 느낌이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건에 대해서는 엄청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만약에 수행을 하는데 10사람이 수행을 하는데 10사람이 다 머리 쪽에 느낌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머리 쪽에 그 관심을 두고 그쪽에 느낌을 관찰하는지 하나의 이유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답은 사실은 보살님이 스스로 그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수행인 거죠. 머리로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기본적으로 거기에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느끼면서. 그렇죠? 근데 대체로 그건 번뇌예요. 대체로. 왜냐하면 번뇌가 없다면 특정한 몸의 부위 어떤 한 부위에 계속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갈 리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왜 그런 경우 있죠.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없는데 예전에 이제 호두마을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그럴 때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자주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좌선할 때 몸의 어떤 특정 부위가 불편한 거예요. 주로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 얘기하냐면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너무 경직이 돼가지고 상체가 너무 경직이 돼가지고 수행을 할 수 없고 어떤 분은 배에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이제 몇 년 계속 수행을 하면서 배에 그 느낌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그 느낌 때문에 좌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죠? 네,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할 때는 또 전혀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물어보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어깨가 아프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몸이 자주 경직이 되고 배가 그렇게 아프냐면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가 하면 자선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행만 하면 특히 자선만 하면 어떤 몸에 어떤 특정한 어떤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몸의 일이 아니에요. 100% 마음의 일이지. 마음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면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냐면 이게 머리가 아프다며 어떤 사람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 자선만 하면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자선을 할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의 관심이 계속 머리 쪽에 가는 거예요. 머리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원인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머리에 온통 지금 마음이 쏠려버리니까 실제로 봐야 될 마음은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봐야 되는가 하면 그 머리의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을 봐야겠죠. 그죠? 그 머리의 느낌 때문에 내가 지금 전혀 수행을 자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화의 마음을 봐야겠죠. 화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느낌이 너무 싫어하는 그 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화의 마음들이. 싫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수행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 도사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든 이거 빨리 없애야지 내가 수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못 봤어요. 못 보고 그냥 계속 머리만 보는 거죠. 머리에 느낌만 계속 보고 1년, 2년, 3년,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년 가까이 이렇게 수영을 하니까 이제는 이 마음의 이 번뇌 에너지가 너무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잠시도 자선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머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마음 중에서 어떤 문제냐면 견해의 문제거든요. 그죠?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 이게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견해에 관한 것이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에요. 그죠? 보살님, 그리고 또 자선이나 행선할 때는 안 그런데 일상에서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상에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자꾸 머리 쪽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마음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똑같은 느낌에 대해서, 같은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자선을 할 때는 마음이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고 다른 대상들을 함께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대상들로 마음이 알아차림을 하니까 그 머리에 느낌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느낌이 있을 때 마음이 그 느낌 자체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뭐 참을만 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도 마음이 아프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안 좋은데라고 생각하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굉장히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이렇게 지금부터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그 똑같은 느낌에 대해서 자선을 할 때는 그 느낌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데 왜 일상에서는 잘 안 되는가? 오히려 반대가 될 수는 있어도 생각해보세요. 일상에서는 움직임도 많이 일어나고요.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들도 자선할 때보다 좀 더 이렇게 강한 대상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마음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땐 그렇거든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통은 일상생활에서는 괜찮은데 자선을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의 경우인데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선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데 왜 일상에서는 수행을 할 때 그게 왜 잘 안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살님이 지금 그걸 궁금해하면서 본인이 아직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캐치 못한 거,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게 아직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 다 알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지, 그러니까 자선을 할 때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마음가짐의 부분은 같은지 다른지. 그러니까 자선을 할 때 마음가짐과 일상에서의 마음가짐, 수행에 대한 마음가짐이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떤 식으로 다른지, 왜 다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해 갈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머리의 느낌을 보는 것이 보살님한테 이제 숙제 같은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숙제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수행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일단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할 때 마음이 또 바로 머리의 느낌 쪽으로 바로 간다면 그때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느낌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마음가짐이 어떤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요. 그렇게 했을 때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견해를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바르지 않다라는 거 알아차림하십시오. 그냥 마음의 느낌인가 그냥 뭐 이렇게 육체적인 현상인가라고 그냥 질문 던지면서 그냥 가볍게 수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견해가 어떤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도 그걸 바르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런 탐심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냥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지를 좀 일깨워 주세요. 일깨워 주고 그래도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럴 때 약간 일상에서 다른 쪽의 몸의 느낌이라든지 그 대상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는 하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런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수행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마다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보살님 머리의 느낌인 것처럼.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지금 지켜보는 마음의 지혜가 그 대상을 바르게 지켜볼 만큼이 아직 힘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그걸 계속 붙들고 봐야 될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거죠. 볼 수 있을 때는 보지만 거기에 대한 견해도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볼 수 있을 때는 보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계속 붙잡고 보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 오래 하신 분, 수행이 좀 능숙하신 분들 중에 능숙한 그런 수행자들도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수행이 잘 안 되는 대상들도 가끔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걸 막 이렇게 붙들고 어떻게 뭔지 해결하고 다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탐심이거든요. 할 수 있을 때는 하지만 지금 마음의 조건이 그걸 못할 때면 뭐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것도 지혜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네, 보살님께서는 중요하고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어려운 상대와 대화할 일도 있었고, 이제 그럴 때 스스로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일이니까, 힘든 일이니까 알아차리면서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수행을 해보니까, 물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놓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알아차림을 하면서 대화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도 이제 괜찮아서 나름 수행의 이익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예전에는 이런 좀 중요하고 어려운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대화 끝난 후에도 계속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번에는 대화 후에도 후회하는 마음이 거의 안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연습하기 좋은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죠? 그리고 꼭 수행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도 한데요. 대화하면서 수행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보살님께서 이게 좀 중요한 대화고 좀 어려운 대화니까 좀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잘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이니까 알아서 하려면서 해야겠다. 그게 이제 잘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잘 해야겠다, 뭐 대화를 잘 해야겠다, 뭐 이 행동을 잘 해야겠다, 이렇게 할 때 하고 수행자들이 뭔가 잘 해야겠다라고 할 때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뭔가 이 일을 좀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제 사티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 대화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수행해야지라고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제 더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도 그냥 소소한, 왜 우리가 스몰톡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들 할 때도 사실은 사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대화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면 되게 좀 뭐랄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좀 가관이에요. 계속 이렇게 탐심진심, 그러니까 막 되게 거칠고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아주 소소한 그런 번뇌들이 계속 일어나는 중이에요. 보살님, 예전에 수행하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경행할 때 있죠. 경행을 할 때 바깥에 나가서 걸을 때, 그냥 공원을 걷거나 뭐 산에 이제 산책을 하고 이럴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느낌으로 사띠를 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걷고 있으면 그 걷고 있는 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본다는 느낌.
우리가 왜 자선할 때 사띠 힘이 좋을 때 이렇게 약간 위에서 자기 자신 내려다 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왜 그런 느낌을 받는가 하면 어떤 하나의 대상에 꽂혀서 이렇게 사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띠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는 사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는 그런 느낌의 사띠를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경영을 할 때도 약간 그러니까 하나하나 대상 하나하나를, 물론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사실 대상을 하나하나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발의 느낌을 보거나 뭐 소리 들리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대상을 쫓아가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되어지면, 사띠가 조금 자연스러워지면, 그런 식의 사띠보다는 그냥 그 자기 자신, 걷고 있는 자기 자신 전체적으로 뒤에서 물러나서 본다라는 그런 느낌의 사띠를 해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의외로 알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힘이 안 들어가요. 하나하나 대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띠보다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행선할 때 사람들한테 이런 연습을 자꾸 해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조금 연습이 되어지면 일상에서 이런 식의 사띠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대화할 때 이렇게 사띠 두는 것이 어렵거든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한번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띠를 두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느낌의 사띠. 어느 하나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지는 않지만 지금 알아차리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알아차리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어떤 대상인 것까지는 분명하게 몰라도 되는 그런 사띠예요. 그때는 이해가 되세요? 대상 하나하나는 다 몰라도 돼요. 왜냐면 그건 나중에 이런 사띠의 힘이 계속 좋아지면 나중엔 저절로 알아지게 되니까, 대상도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아니라도 그냥 사띠가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분명하다면 계속 그냥 뒤에서 이렇게 물러나서 보는, 알아차리는,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그런 사띠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상에서 가벼운 그런 대화를 할 때에도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돼요. 저절로 되거든요.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이렇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걸 즐기고 있는 그런 마음도 알고, 다 알아차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대화뿐만 아니라 이게 뭔가 좀 이 일이 어렵다, 수행하지 않으면 번뇌가 크게 일어나겠다, 이게 나한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에는 사띠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서도,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들에서도 사실은 사띠를 자꾸자꾸 두려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보살이 한번 보세요. 그 양치하고 세수할 때, 뭐 옷 입고 뭐 이럴 때, 운전할 때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살님이 따로 신경을 써야 되거나, 운전은 좀 신경을 쓰긴 해야겠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더 막 신경을 써야 하거나 더 이렇게 막 관심을 많이 두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관심을 수행 쪽에 더 둘 수 있다는 장점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너무 익숙하니까, 어떤 것이 익숙한가 하면은 계속, 사실 그런 일들 할 때, 우리 양치할 때, 세수할 때도요,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를 않거든요. 그럴 때 정말 소소한 일들,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우리가 수십 년간 50년 살았으면 그러니까 거의 한 49년, 50년 가까이 해온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어떤 습관이 지금 강하게 있냐면은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생각이 내용에 빠져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아주 단순한 일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세수하고 양치하고 할 때까지는 이제 조금은 사띠를 챙길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집중을 요하는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정말 사띠가 안 챙겨집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는 사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금 알아차리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정도의 사띠예요. 지금 이제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연습을 이제 자꾸 하시는 거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근데 그 사소한 행위, 일들을 할 때 보살님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아차림 못 하실걸요. 예, 그쵸? 대충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더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에너지를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그 마음의 힘을, 에너지를 수행 하나 쪽에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이 사띠를 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 할 때는 사띠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금방 드는데, 쉬운 일, 그리고 뭔가 이게 즐겁고 뭔가 본인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일, 이런 걸 할 때는 사띠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열의가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일상에서 우리가 알아차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대화하면서 알아차림 이번에 하신 건 잘 하셨습니다. 네, 그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의 질이 떨어지고 난 다음날, 그때 그 마음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다시 다 기억할 수 있었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보다가 보니까 그때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번뇌가 원인이 되어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번뇌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원인 결과의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나니까 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번뇌를 일으키고 바르지 않는 그 말이나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예전만큼 그렇게 크게 자책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그런 모든 그런 체험들을, 그 과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보살님이 그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또 바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싶은, 계속 일으키고 싶은 그러한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더 분명하게 알고, 그러한 탐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니까 결국 이런 모든 번뇌의 마음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그런 이해도 좀 더 새롭게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에 대한 이해도 좀 더 깊어지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그냥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사마디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해도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수행의 그 방향성,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가 좀 더 이제 확고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하다가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이해했을 때 그 이해한 것을 또 본문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은 경전에서 그걸 다시 보게 되면 스스로는 이제 좀 이렇게 감동을 할 때가 있죠. 네. 근데 보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원인 결과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원인과 결과는 이런 거잖아요. 원인이 먼저 일어나고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항상 이 원인 결과라고 하는 거에는 시간적인 이 차이가 있기 마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시간적으로 먼저 앞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원인이 결과보다. 근데 법의 성질로서 이 원인 결과를 우리가 이해할 때 보면 신기한 건 뭐냐면 사실 그건 함께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부처님의 그 지혜의 그 눈으로 보신다면은 그게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의 지혜로서 볼 때는 사실은 그건 시간적인 차이가 난다라고 거의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데, 함께 일어나지만 이게 관계가 뭐냐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함께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 관계가 원인 결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바로 알아차려지고 있는 마음은 다 결과잖아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결과예요. 결과인데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그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고 그와 동시에 아는 마음 이 세 가지의 접촉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래서 그냥 보는 작용이라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화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뭔가 바라는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화를 지켜볼 때 우리가 처음에는 화만 보지만 그 화의 마음을 계속 보고 그 보는 마음의 힘이 정말 좋아졌을 때 뭘 보죠? 그 화의 마음과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는 탐심을 같이 봐요. 그쵸? 그 탐심을 볼 때 우리가 이 탐심 때문에 이 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일으키는 화가 아니라 탐심의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화구나. 그죠? 원인과 결과가 함께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법에서 원인과 결과는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지켜보는 마음에 힘이 좋으면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는 마음에 힘이 없으면 우리가 조건이 되는, 원인이 되는 마음을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 결과만 보면은 이게 왜 그런지, 법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원인과 결과, 보는 힘이 좋아서 그 원인과 결과를 다 함께 보면은 하고 그냥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 느낌이 이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 생각,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생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하고 싶어 하는 그 생각을 자꾸 일으키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났구나. 또는 굉장히 강한 도사의 마음, 어떤 사람에 대한 특정한 사람을 향한 어떤 강한 도사의 마음이 계속 그 생각을 일으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이해가 있을 때 결국은 나라고 하는 관념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원인 결과라는 것을, 그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한다라는 생각, 내가 일으킨다는 생각, 내 거라는 생각, 내가 화가 났고 내가 말을 하고, 그죠? 이런 것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원인 결과가 일어나는 순간마다 나라는 관념은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불교에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오온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색수 상행시 이 오온의 각각의 요소들은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대로 일어나고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 매 순간순간 그 존재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실 이러한 요소들이 조건지어져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진행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을 나라는 그걸로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실체하는 어떤 뭔가는 없어요.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각각의 요소들이 조건 지어진 대로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에 그러한 실제하는 작용들의 연속, 그걸 우리 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먹는 거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 마음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먹는 건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것은 맛 그 자체고요. 그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씹을 때 감각을 마음이 알아차리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혀에 닿았을 때 맛을 알게 되고, 냄새를 알고, 그리고 그것의 음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내가 지금 그 빵을 먹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이 먹고 있는 것이, 마음이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 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그 각각의 요소들이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의 그런 실제하는 작용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항상하고 고정된 실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변화하는 작용 그 자체로 본다라는 것이 상카라.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의 연속성인 거죠. 그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연속성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원인 결과라고 하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연속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연속성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갑자기 강아지가 되거나 사람이 갑자기 깨구리가 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연속성은 있잖아요. 어떤 항상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뭔가 계속 변화는 하지만 거기에 어떤 연속성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로서. 그 원인 결과라고 하는 것이 뭐죠? 아까 일어났던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때 이전에 일어났던 그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마음은 일어날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이고 지금 일어나고 이 현재의 마음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의 에너지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마음의 에너지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존재의 동일성이 지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작용, 여러 가지 현상들 사이에 인과적인 관계로서 존재를 이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바로 자연적 이치라는 거죠. 보는 거, 듣는 거, 뭔가를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맛과 냄새를 아는 이런 육문에서 이런 모든 현상들은요, 내가 그 순간순간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것의 조건에 의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질 것은 사라집니다. 이게 무아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아죠.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사람은 따로 없어요. 뭔가 이렇게 계속 윤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고정되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게 윤회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윤회라고 하는 것 또한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복의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없어지면, 그 원인이 사라지면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될 원인이 있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만 그 원인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때는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의 마음과 아까 일어나고 사라졌던 마음은 다른 마음이지만 완전 다른 마음, 서로 다른 마음이지만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이번 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하고 다음 생에서 일어나는 마음도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속성 상에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그 이치로서 계속 연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다음 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원인 결과가 이어지는 거예요. 마음 그 자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이 이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해서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좋게 하고 지혜를 닦아 나간다면은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번 생에서 죽는다고 해서 이 마음의 에너지가 완전히 다 사라지진 않겠죠. 연속 선상에 있겠죠. 계속 원인과 결과의 이치로서. 그죠? 반대로 평소에 자주 화를 내거나 번뇌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번뇌 에너지가 이제 점점 더 강해지겠죠. 이미 원인을 지어놨고 그렇다면은 그 진행 과정이 계속 원인 결과의 이치로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질이 다 다른 거예요. 마음의 질은 다르지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이치는 또 다 같죠. 자연적 이치는. 원인 결과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가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 지금 현재의 마음의 질이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건 누구에게나 다 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점점 더 생기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니까. 이게 지금 당장의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지금의 원인이 계속 그 마음의 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수행을 잘할까? 왜 나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뭐 그런 생각 별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원인 결과니까 이게 다. 그게 그리고 또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수행의 결과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마음이 이해한 만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마음이 얼마만큼 지금 수행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는 항상 다르더라고요.